안녕하세요. 형주쌤이에요. 네. 자, 우리 두 번째 시간 들어갈 건데, 고1을 위한 총복습 들어가는데요. 자, 우리가 앞에서 우리 1차 함수는 아직 안 했죠. 그쵸? 자, 이 부분부터 들어갈 건데, 여러분들이 일단 함수에 대해서 이해가 좀 많이 저는 개인적으로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다음부터 나오는 과목들이, 수원에서 나오는 것들이, 뭐 지수 함수, 뭐 로그 함수, 삼각함수 많아요. 그런 다 함수들에 대한 얘기이고, 그리고 마지막 나오는 수열도 마찬가지로 함수랑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수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천천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1차 함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1차 함수 그릴 줄 알아라 라고 하는 건데, 사실 요거 그리기 전에 먼저 필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내가 계속 강조하는 거 있죠. 세로선과 가로선. 자, 우리가 이렇게 좌표 평면이 있을 때 조금 확대해서 봅시다. 좌표 평면이 있을 때 우리가 이게 x축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얘가 y축이야. 그러면 x축과 y축을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돼요. x축은요. 그 위에 x가 0, x가 1, x가 2 하면서 변하는 애야. 그럼 얘는 x가 고정이 아니죠. x가 고정이 아니고 y가 고정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x축이 있으면 그냥 얘는 여기가 x는 0이고 여기가 x는 1이고 여기가 x는 2라는 뜻이에요. 그냥 단순히. 오케이?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가 1, 여기가 2 이렇게 있으면 얘는 y축 위에 있으니까 y가 1, y가 2란 말이야. 그래서 그대로 써주면 얘는 y는 1, 얘는 y는 2.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도 y는 0이 될 거야.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뭐예요? x는은 뭐다? 우리가 x는으로 시작하는 건 전부 다 세로선인 거야. 그래서 x는으로 시작하는 건 전부 다 x는 이제 무엇이 나오겠죠? x는 a라고 하면 얘는 무조건 세로선이 되는 거고 여기 y는 b가 있으면 얘는 무조건 가로선이 되는 거야. 네, 이런 상황이 되는 거고 그리고 y축은 그러면 뭐다? x가 0이다. x축은 뭐다? y가 0이다. 기본적으로 알아놓으셔야 돼요. 자, 본격적으로 1차 함수 들어가면 1차 함수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울기와 뭐가 존재해요? y절편이 존재하지, 그치? 자, 다시 한번 y는 ax 플러스 b가 있어. 그러면 여기 y는 ax 플러스 b가 있으면 a가 뭐예요? 기울기죠, 그죠? 기울기 그 다음에 b가 y절편. 자, 그래서 우리가 1차 함수라는 거는 x에 어떤 값을 집어넣었을 때 얘네에 의해서 y 값이 나오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우리가 그 1차 함수를 그을 때는 예를 들어서 y는 2x 플러스 1이라고 하면 1 이렇게 1을 체크해 주고 자, 우리 살짝 바꿀게요.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자, 그러면 y절편이 1이라는 건데 이 y절편을 어떻게 확인하냐? x에 0 넣어서 확인하는 겁니다. 자, 다시 y절편이 뭐라고요? x에 0을 넣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얘는 y축 위의 점이라서 그래요. y축 위의 점에 y좌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명칭을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돼요. y절편이 뭐라고요? y축 위의 점에 y좌표. 그럼 x절편도 마찬가지겠지, 그치? x절편도 x축 위에 점에 x좌표. 그래서 얘가 x절편이다. 얘는 당연히 x절편은 뭐겠어요? y에 0을 넣어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생각을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x는 0 위였으니까 y축은 x에 0을 넣어서 판단을 하는 거고, 그죠? 그래서 x에 0을 넣어서 뭘 판단한다? x가 0이 들어가니까 전체적으로 0이 돼서
y가 1이 되겠구나. x가 0이고 y가 1이니까 나 x가 0일 때 내가 x가 0일 때 y가 뭐가 된다? 나 y 1이 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얘가 y 절편이야. 그러면 얘는 결국 0,1을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고 거기서 어떻게 된다? 0,1을 오른쪽에 써줍시다. 0,1이 되는 거고 우리가 중요한 건 뭐예요? 기울기 알아볼 때 어떻게 알아 했어? 기울기는 반드시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죠. 기울기는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 네. 그러면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니 여기서는 마이너스 1을 어떻게 해석해라? 반드시 항상 1분의 마이너스 2로 해석해라. 요거를 1분의 마이너스 2. 그래서 다시 1분의 마이너스 2가 아니라 마이너스 1분의 2 이렇게 해석하라 했어요. 자, 이렇게 하면 왜 편하냐? 마이너스를 밑에 뒀을 경우에 왼쪽으로 한 칸, 마이너스 한 칸, 위로 두 칸, 플러스 2 해서 어떻게 바라본다? 우리가 이 점과 이 점을 지난다. 그 점을 지나는 직선 이렇게 쭉쭉쭉 그어주시면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1차 함수 그래프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뭐 지겹다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다 기본적인 내용들이지만 항상 헷갈리면 안 되는 것들이죠. 확실하게 익혀두셔야 돼요. 이 부분들 아무리 기초라도 기초가 튼튼해야 된다. 자, 들어갑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1차 함수는 이런 식으로 보고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기울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주면 기울기는 어떻게 변화해요? 우리가 축이 이렇게 있을 때 기울기가 처음에 완전 음수인 건 뭐야? 요쯤이죠, 그쵸? 음수이면서 얘가 조금씩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돌아가고 있으면 얘는 기울기 음수였는데 얘는 기울기 어떻게 돼요? 여기는 기울기가 0이죠, 그죠? 얘는 기울기가 0이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늘어나면서 기울기가 뭐가 된다? 얘는 기울기 양수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방향이 기울기가 증가하는 방향이죠. 증가하는 방향이다. 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자, 자세히 알아둬야 될 거 가로선은 기울기가 0이죠. 기울기가 0인데 얘는 기울기가 뭐예요? 우리 세로선 얘는 기울기 없어요, 여러분. 기울기 자체가 그냥 없는 애. 오케이? 넘어갑시다. 자, 근해 공식을 이용한 2차 방정식의 풀이라고 돼 있는데 여러분들 근해 공식은 뭐 증명은 어렵진 않아요. 그냥 이거 묶어가지고 계산만 하면 돼요. A에다가 이렇게 2차식 묶어가지고 넘겨가지고 X 안에 있는 거 풀어주면 답 나와요. 근데 뭐 이거는 하지 않을 거고요. 중요한 건 우리가 이 근해 공식을 패턴화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 알 거라고 생각하고 여긴 넘어갈 거고요. 자, 이 두 번째가 중요한데 요거를요. 이 두 번째 이제 짝수차 계수가 있을 때 어떻게 하냐라고 했을 때 이거를 뭐 당연히 이 패턴을 외우는 걸 좋지만 그냥 숫자가 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뭐 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4x 마이너스 5는 0 뭐 이렇게 봅시다.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근을 봤을 때 근을 볼 때 어떻게 보는 거예요? 얘 절반을 취해주면 돼. 그러니까 얘 절반, 결국 절반이 B 프라임이죠, 그쵸? 그 B 프라임을 꺼내주면 된다. 그러면 얘는 2 곱하기 2니까 2를 꺼내와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X는 A분의 A1이죠? 1분의 마이너스 이거 절반 꺼내서 2,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인데 이 절반의 제곱, 2의 그대로 제곱을 들어가시면 돼요. 그럼 얘의 제곱은 2의 제곱이니까 4가 되겠죠. 그쵸? 2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인데 요거랑 요거. 그래서 1과 마이너스 5. A와 C를 곱해서 마이너스 5를 그대로 빼준다. 4를 곱하지 않는 게 특징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4가 있는데 여기는 4가 없어요. 그리고 얘는 항상 절반만 이렇게 시켜준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특징 뭐예요? 여기 밑에 2도 없죠. 이 특징만 정확하게 캐치해준다. 자, 그 다음에
인수분해를 이용한 2차 방정식 풀이, 요거는 그냥 인수분해 하란 얘기예요. 인수분해해서 2차 방정식 풀이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절대값 다시 나왔는데 여러분들 절대값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볼게요. 절대값식은 항상, 자, 여기 절대값 요거 있죠. 요거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되는데, 이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둘이 같다는 것도 정확하게 알고 있으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이 식을 정확하게 알아두시고요. 네. 기본적으로 사실 절대값은 이 식도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건 절대값을 봤을 때 어떤 나의 내 생각이 어떻게 돌아가야 되냐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 마인드가, 나는 이 범위를 나눈다. 무조건 이 0이 되는 거 가지고, 그러니까 절대값 기호 안에 식이 0이 되는 x의 값을 기준으로 x의 범위를 나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제일 중요한 거. 절대값 세개 안에서는. 그래서 절대값이 있으면 어떻게 한다? 얘 안에가 0이 되는 거 기준으로 우리가 이 범위를 두 개로 나눈다. 그래서 요거 가지고 계산해 주시면 되고요. 자, 다음에 가우스. 자, 여러분들 가우스 어려워하죠? 자, 이따가 다시 얘기하긴 할 거지만, 일단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건 가우스 기호가 들어갔다. 그러면 우리가 이 가우스 기호가 x는 가우스 기호다 라고 했을 때, 얘는 지금 뭐라고 돼 있어요? n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 n이 뭐래? 정수래요. 자, 이거 정수 별표 쳐주세요. 정수가 뭐가 하냐면요. 가우스 기호가 들어갔다는 건 이 가우스 기호가 들어간 이 x 값이 무조건 정수예요. 그러니까 얘가 항상 정수야. 항상 정수. 내가 어떤 가우스 어쩌고 막 복잡하게 나왔어. 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어쩌고 나왔어요. 그래도 얘는 항상 3, 뭐 4 이렇게 정수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정수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자, 그 정수라는 건 우리가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냐면요. 자, 일단 가우스 기호가 뭔지를 생각하냐면 여기에요, 여기. 이게 가우스 기호 정이에요. 여 밑줄 쳐서 별표 쳐주세요. 가우스 기호의 정이다. 나는 가우스 기호를 x보다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라고 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다시 얘기하면 예시 들어보면 돼요. 나는 모르겠다 하면 예시를 항상 들어보세요. 자, 3을 넣었어. 그러면 가우스 3이 뭐냐라고 했을 때 3보다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야. 자, 3보다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 뭐라고 생각해요? 라고 하면 수직선에서 3보다 크지는 않다. 자, 크지 않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작거나 같다죠. 그죠? 작거나 같은 것 중에서 최대인 거예요. 최대. 그러면 여기서 작거나 같은 여기 중에서 최대야. 그럼 최대는 여기서 3이겠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가우스 3은 3이다. 그리고 가우스 3.3이에요. 자, 그러면 3.3 이렇게 놨을 때 3.3 기준으로 우리가 셌을 때 3.3 봤을 때 여기 3.3보다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 뭐예요? 이건 정수가 아니죠. 정수는 3이 된다. 그래서 얘는 3이다. 자, 그렇게 됐는데 문제는 가우스 4가 돼요. 그럼 다시 얘는 4가 되겠죠. 뭐가 된다? 항상 얘는 정수가 된다. 정수인데 무슨 정수다? 이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나누었을 때, 예를 들어서 3.3은 3 플러스 0.3을 나눴을 때 이 소수 부분을 제거하는 역할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봤을 때 소수 부분으로 분리했을 때 이 소수 부분을 날려버리는 아이다. 이 가우스라는 얘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그러니까 다시 뜻을 얘기하면요. 얘는 여기 바로 밑에서 쓸게요. 가우스 어떤 x가 있어. 그러면 얘는 x의 정수 부분이라고 다시 해석해 주셔도 됩니다. x의 뭐라고요? 정수 부분. 여러분들 넓은 데다 필기해 주세요. x의 정수 부분이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갑시다. 가우스는 이따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2차 방정식의 근의 판별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근의 판별이라는 건 실근, 허근 구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판별식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는 것 같은데 이거 판별식 그냥 여러분들 그냥 이거 안다고 끝내지 마세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정확하게 알아내셔야 돼요. 자, 천천히 봅시다. 천천히. 일단 무조건 판별식은요. 판별한다는 거는 내가 근이 몇 개 나오는지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이 몇 개 나오는지 생각을 하는 건데 그게 2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근은 항상 몇 개 나와 이거. 근은 2개 나와요. 왜 몇 차기 때문에? 2차기 때문에 근이 2개예요. 근데 그 근은 실근인지 허근인지 몰라요. 그러면 가능한 경우가 서로 같은 두실근이 나올 수도 있고요. 다른 두실근이 나올 수도 있고요. 서로 같은 두실근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중근은 실근이 하나가 아니에요. 무조건 실근 2개입니다. 이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같을 뿐이야, 그게. 그리고 서로 다른 두어근이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 이게 왜 애초에 지금 이 세 가지가 나오냐라고 했을 때 자, 우리 한번 이런 거 생각 안 해봤나요? 자, 실근이 하나 나오고 허근이 하나 나올 수는 없나? 근데 왜 그런 건 우리가 안 하죠? 애초에 이런 게 나올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 우리는 2차 방정식을 근을 구해요. 근데 그 근을 쉽게 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수분해가 되고 뭐 이러지 않는 이상 우리가 근을 구하는 방법은 뭐예요? 자, 다시 한번 돌아갑시다. 우리 이 근을 구하는 거잖아요.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여러분들 이 2차 방정식은 여기다 적을게요. 자, 2차 방정식은요. 여기서 근을 구해요. 여기서 내가 근이 뭐니? 라고 했을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은요. 첫 번째 방법은 인수분해해서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이 근의 공식을 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를 하고 안 되면 근의 공식으로 가는 건데 얘는요. 우리가 근이 있는지 없는지 판별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근이 있는지 없는지 판별하니까 얘가 인수분해 되는지 안 되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인수분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몰라. 그러니까 근의 공식은 항상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마지막 보루기 때문에. 그래서 근의 공식을 사용을 했을 때 나오는 식이 뭔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근의 공식을 하면 어떻게 되냐라고 했을 때 x는 항상 써야 돼요. 이거는 거 날리지 마세요.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죠. 그러면 이 식에서 나오는 것들이 있으면 자, 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중요해요. 이 플러스 마이너스 때문에 뭐가 되는 거냐? 이 플러스 마이너스 때문에 항상 두 근이 생기는 거예요. 플러스로 한 근이 있고 마이너스로 한 근이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근데 그 루트 안에 보시면요. 얘가 루트 안에가 플러스예요. 그러니까 뭐 루트 3이에요. 그러면 얘는 뭐야? 실수잖아, 실수. 그지? 루트 3은 실수고요. 루트 0은 뭐야? 루트 0은 0이니까 실수 맞죠? 똑같이. 루트 마이너스 3은 뭐예요? 루트 3i로 바뀌어서 허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결국 이 안에 부호에 따라서 다 갈리는 거예요. 내가 이게 플러스 부호인지, 이 안에가 플러스 부호인지, 이 안에가 0인지, 이 안에가 마이너스 부호인지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지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결국 루트 안의 식이 중요하겠죠. 나는 루트 안의 식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걸로 내가 실근인지 허근인지 판별하겠다요. 그래서 얘는 판별식이 되는 거예요. 자, 판별식이 이렇게 복잡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냥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 해가지고 막 외우는 게 아니야. 그냥 뭐 b제곱 마이너스 4ac야. 판별식은 그거야. 이게 판별식이 아니에요. 제가 하는 모든 과정 자체를 다 넘어서서 판별식이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을 완벽하게 습득을 하셔야 됩니다. 복잡해도 무조건 하셔야 돼요. 이렇게 정확하게 해야 여러분들이 판별 자체를 이해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여기 지금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간단하게 설명하는 부분인데 왜 이렇게 좀 복잡하게 하는 것 같냐? 너무 중요해서 그래요.
다시 한번 알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판별식을 우리가 알아냈어요. 그러면 그게 양수일 때, 음수일 때, 0일 때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우리가 항상 b제곱 마이너스 4ac를 쓰긴 어려우니까 그걸 그냥 D로 놓는 거야. D로 놔서 자, 만약에 이 안에가 플러스가 된다. 자, 그러면 얘가 플러스가 됐을 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x는 뭐 2분의 마이너스 b에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가 뭐가 돼요? 플러스가 돼요. 자, 그럼 얘가 플러스가 된다면 결국 이 플러스 마이너스 할 때마다 플러스 할 때 하나, 마이너스 할 때 하는데 그게 다르겠죠, 서로. 뭐 예를 들어 여기 루트 3 있으면 플러스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얘는 서로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루트는 실수 아니야. 실수 맞죠? 루트는 무리수니까 당연히 실수 가능하죠. 실수 안에 껴있는 거죠. 실수는 무리수 유리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얘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가 되는 거야. 그리고 만약에 이 안에가 0이 됐다. 그럼 0이 되면 마이너스 b 플러스 0이 될 수도 있고요. 마이너스 b 마이너스 0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둘은 어때? 같잖아요. 그쵸? 같기 때문에 뭐가 된다? 얘는 서로 같은 두 실근이 되는 거야. 근이 똑같은 거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근이 똑같은 거 있기 때문에 중복된 근이다 해서 중근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서로 다른 두어 근이다는 어떻게 나오는 거야? 마이너스 3 하면 이게 삭제되면서 루트 3i가 되겠죠. 그래서 허근이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 나오는 거예요. 완벽하게 이해하고 가셔야 돼요. 이렇게 된다. 자, 요거를요. 아직 잠시만요. 자, 우리가 뒤에 이제 함수가 나오기는 하는데 밑에 이제 그래프로 설명한 게 없기 때문에 그래프로도 설명을 할 거예요. 여러분 뭐 이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 이 강의 잘 들어주세요. 예. 이거 유튜브에 다시 보면 볼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듣는 거에 좀 집중을 훨씬 해주세요. 오케이? 자, 들어갑시다. 우리가 그래프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자, 이 2차 함수를 우리가 얘기는 하지 않았는데 어차피 배웠잖아요. 그쵸? 2차 함수는 어떻게 되는 거야? 기본적으로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예요. 근데 우리가 아까 뭐라고 했죠? y는 0이 혹시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나요? 이거 x축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교점을 생각한다 하면은 두 함수를 어떻게 해요? 우리가 같다고 두고 생각을 하는 거야. 교점을 찾겠다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2차 함수가 있어요. 2차 함수가 있고 이 x축이 있어요. 그럼 이 둘이 어떻게 되든 뭐 만나든 안 만나든 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그 교점을 구하는 건 결국 어떻게 해요? 둘이 같다고 놓고 그 x값이 어떤지를 보는 거야. 자, 둘이 같다고 놨어. 그러면 상황이 세 가지가 있을 거야. 어떤 세 가지가 있냐? 기본적으로 이렇게 될 수도 있고 2차 함수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 2차 함수의 x축의 관계에 따라서 2차 함수와 y는 0의 관계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각각 실근이 몇 개 있는지 허근이 몇 개 있는지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더 중요한 거 있어요? 자,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 다시 얘기하면요. 우리가 이런 2차 방정식을 봤어. 그러니까 는 0꼴을 봤어요. 뭐 아니면 그냥 는 꼴을 봤어요. 그럼 이거 2차 방정식이잖아. 왜? x의 제곱이 들어있고 는이 있으니까 2차 방정식인 거야. 근데 거기서 우리가 해석은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y는 이 있고 y는이 있어서 이 왼쪽에 2차 함수랑 오른쪽에 x축이랑 뭐 한다? 이 만나는 교점. 그러니까 이 둘이 만나는 교점의 x좌표가 뭐가 된다?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만나는 교점의 x좌표는 2차 방정식의 두 근인데 그거에 뭐다? 두 실근으로 되는 거예요. 자, 왜 실근으로 지금 말을 바꿨냐? 허근은 안 되냐? 허수는요, 기본적으로 좌표평면에 쓸 수가 없어요. 우리는 허수는 실제 존재하는 수를 제외한 수기 때문에 이 빽빽하게 들어찬 이 실수가 있는데 실수가 있죠. 뭐 루트 3, 뭐 2 이렇게 있겠죠.
그런 수가 있는데 i는 이런 데 쓸 수가 없어요. 마이너스 i 쓸 수 없어요. 그러니까 대소도 비교가 불가능해요. 허수는. 대소 비교도 안 돼요. 뭐가? 허수는 대소 비교가 안 된다. 이건 기본적인 거고. 자,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건 뭐예요? 실제로 보이는 것, 실제로 교점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는 무조건 실근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2차 방정식에 만나는 x좌표 두 개는 무조건 2차 방정식의 두 실근이라고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얘는 서로 다르게 두 개가 나오고요. 얘는 하나인 것으로 보이게끔 하나가 나오고요. 그리고 오른쪽은 지금 아무것도 없이 보이죠? 자, 이게 무슨 뜻이냐? 다시 얘기하면요. 기본적으로 실근은 보여 안 보여? 실근, 실수, 실근, 실수는 우리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보인다. 좌표평면에서 보인다는 거예요. 자, 좌표평면에 뭐만 쓰인다? 좌표평면은 우리가 실수까지 보이는 거예요. 실수까지 표현된다. 실수까지 표현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허수가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만나는 두 개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이에요. 서로 다른 두 실근. 그거에 따른 내가 x값이 알파가 나오고 x값이 베타가 나온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정확히는 x는 알파, x는 베타라고 썼는데 x는 알파, x는 베타라고 썼는데 요거는 기본적으로 알파 콤마 0이고 베타 콤마 0이겠죠, 당연히. 그거 중에서 우리가 얘가 x가 알파고 x가 베타인 거겠죠. 그래서 그 두 실근이 알파, 베타가 서로 다르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교점이 몇 개다? 그냥 교점 두 개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뭐랑? y는 이 2차 함수랑 그 다음에 y는 0. 이 두 개가 교점이 두 개다. 자, 그러면 나머지는 다 이해되겠죠? 서로 같은 두 실근이에요. 자, 서로 같은 두 실근인데 이거는 왜 한 개 만나는 거냐라고 했을 때 저는 이건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말 간단한 식 있잖아요. y는 x제곱 있잖아. 이거 여러분들 어떻게 그려요? 이렇게 그리잖아. 그치? 그럼 얘는 뭡니까 결국? y가 0이랑 만나는 거야. 그럼 x제곱이 0일 거냐? 이 둘이 만나니까. 그치? 그럼 x제곱이 0이니까 얘는 x 곱하기 x가 0인 거야. 그럼 얘는 지금 인수분해된 꼴이란 말이야. 그럼 각각이 0이니까 뭐야? x가 0 또는 0인 거야. 그러니까 결국 서로 같은 두식은이라는 거야. 자, 그래서 서로 같은 두식은 결국 뭐다? 중근이다. 중복된 근이다. 그게 뭐다? 교점이 몇 개? 교점이 한 개 만난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결국 뭐겠어요? 당연히 서로 다른 두 허근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 서로 다른 두 허근인데 이거는 명백하게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허근은 안 보이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안 나타나는 거지. 그러니까 그냥 지금 x 값이 두 개 있는 거는 똑같아요. 오케이? 근데 형태가 실제로 만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실근이 없다로 봐주셔야 돼요. 실근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우리는 서로 다른 두 허근은 교점이 없다로 봐주면 된다. 교점이 0개. 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설명이 좀 길었죠, 그쵸? 정말 그만큼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보고 이해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수를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 자, 요거는요, 기본적으로 두 근이 요거 얘다 라고 했을 때 얘는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이렇게 쓴다. 이건 당연한 거죠, 그쵸? 요거는 우리가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 근과의 계수의 관계, 여기 위에 있네요. 자, 여기부터 봅시다. 근과 계수의 관계 보면요, 알파 두근의 알파 베타라면 이거 항상 두근 볼 때 항상 x는 알파, x는 베타 이렇게 봐주세요. 자, 그랬을 때 두근의 합은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고 두근의 곱은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 물론 이걸 이제 a로 묶으면 바로 보여요. 얘를 a로 묶어서 x제곱 플러스 a분의 b x 플러스 얘는 a분의 c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의 지금 두근은 x는 알파, x는 베타잖아. 그럼 요거는 다시 표현하면 x 마이너스 알파. 자, 다시 x는 알파, x는 베타니까 얘는 각각 넘겨주면요. x 마이너스 알파는 0이고 x 마이너스 베타는 0이에요. 둘을 곱하면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의 얘가 0이에요. 근데 최고차항이 a라고 했잖아. 그치? 최고차항이 a. 2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또 a가 0이 아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a를 앞에 써준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 라고 했을 때 이걸 이제 풀어주면 x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그리고 x 플러스 알파 베타예요. 그래서 얘가 0이다. a까지 해서. 그럼 각각이 뭐다? 얘는 이 부분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얘기하면 여기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가 되는 거야? 얘 마이너스 붙인 거랑 똑같아요. 왜 이거 플러스가 아니라 뭐로 바꿀 수 있어요? 마이너스 2개 붙인 걸로 바꿀 수 있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a분의 b는 알파 플러스 베타고요. 알파 베타는 뭐가 되는 거야? a분의 c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근의 합이 있고 두근의 곱이 이렇게 존재를 한다. 자, 그 다음에 두근의 차가 있는데 여러분들 뭐 이 공식을 그냥 외우셔도 되긴 하는데 제가 강조하는 거는 이것보다는 절대값이기 때문에 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바로 차와 합과 곱이 있는 우리가 그 식을 사용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항상 생각해놔라. 두근의 차 보일 땐.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두 수를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이래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두 수를 근으로 하니까 당연히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는 0까지 해서 이렇게 두근의 합, 두근의 곱으로 쓰인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쵸? 지금 보면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두 수를 근으로 해서 뭐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 2차 방정식으로 그냥 뭐 그대로 이렇게 그대로 나타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인수분해를 이용해서도 근을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나타내는 방법은 항상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패턴을 다 알아두셔야 된다. 인수분해, 두근, 그 다음에 기본적인 형식, 일반형. 자, 넘어갈게요. 자, 여기는 이제 여기 이제 한 거죠. 우리가 이차함수 그래프와 x축의 교점의 x좌표는 실근과 같다. 다시 얘와 x축 뭐예요? y는 0. 그래서 얘와 0이 똑같다. 의 교점의 x좌표는 뭐다? 이 2차 방정식의 실근과 같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래서 얘 실근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fx랑 gx랑 같다. 그냥 뭐 이거 어렵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냥 뭐 x제곱 마이너스 1은 2x다 이런 상황, x 플러스 뭐 이렇게 된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fx고 gx다. 그러면 이거 교점 만들어서 우리가 그거 x좌표를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이건 넘어갈게요. 그래서 요거 하는 방법은 우리가 두근의 합이잖아. 그치? 그러면 우리가 마이너스 열렸을 때 뭐가 돼요? 0이 되잖아. 그럼 마이너스 열렸을 때 0이 된다. 얘는 3 넣었을 때 0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각각 얘가 마이너스 1이구나 얘가 3이구나 해서 두근 구하시면 됩니다. 그거에 따른 x값이 두 개 나오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직선과의 위치 관계. 자, 요거는 길게 설명하지 않을게요. 자, 직선과 위치 관계면 그냥 둘이 같다고 놓으면 되겠죠. 그쵸? 같다고 놓고 못 찾으면 되는 거야. 그게 같다고 놓고 넘기면 무슨 꼴이 돼요? 2차 방정식이 돼요. 근데 우리가 2차 방정식의 실근 판단은 어떻게 했었어요? 2차 방정식의 위치 관계는 어떻게 했었어요? 우리 아까 이런 거 했었죠? 이런 거. 요거. 몇 개 만나는지, 교점 몇 개 만나는지 똑같아요. 얘도 그냥 이 직선이랑 몇 개 만나는지 생각만 해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2차 함수 최대 최소. 자, 최대 최소는요, 기본적으로 뭐랑 관련이 있다? 꼭지점.
자,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 기본적으로 최대 최소를 알고 싶다. 그러면 완전 제곱식 취하는 겁니다. 자, 이거 중요해요. 잘 들으세요. 완전 제곱식이 뭐랑 걸려있다? 최대 최소랑 걸려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인수분해는 뭐랑 걸려있느냐? 그럼 인수분해는 뭐랑 걸려있나요? 뭐랑 걸려있을까요? 당연히 2차 방정식 풀이랑 관련있어요. 그러니까 2차 함수 최대 최소는 완전 제곱식과 관련있고 인수분해는 2차 방정식 풀이랑 관련이 있는 겁니다. 앞에서 맨 처음에 인수분해에서도 계산했었죠. 그쵸?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2차 함수 최대 최소는요, 뭐 기울기 뭐 플러스인 경우 마이너스 경우 하는데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냥 우리는 결국 그냥 2차 함수가 a가 0보다 클 때는 그냥 이렇게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꼭지점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꼭지점이 예를 들어 p, q라고 하면 얘는 x가 p고 y가 q니까 x가 p를 구하면 이렇게 되죠. 그럼 얘는 뭐야? 이거 대칭축이라 하죠. 그쵸? 대칭축이니까 이 대칭축에서 어떻게 한다? y 값이 가장 낮은 거야. y가 q다. 그래서 최소값이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a가 0보다 클 때도 똑같아요. 여기가 0보다 작을 때도 우리가 위로 볼록이니까 대칭축이 x가 p가 있을 때 y는 q일 때 최대값을 갖는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제한된 범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한된 범위는 그냥 어떤 그래프가 그려져 있을 때 내가 그냥 제한을 해봐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제한했다. 그러면 최대가 어딘가요? 최대가 여기일 거고 최소가 여기에요. 그죠? 근데 내가 만약에 이렇게 안 하고 또 예를 들어서 조금 다르게 그려보면 뭐 이렇게 측면에만 낼 수도 있잖아. 대칭축보다. 그래서 얘가 최대, 얘가 최소. 그냥 이렇게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넘어갑시다. 2차 방정식은 이제 지수로고 하면서 뭐 방정식, 우리가 연립방정식을 좀 풀 거야 아마. 연립방정식을 풀 거기 때문에 연립방정식 기본적으로 하라고 넣어놨고요. 연립방정식 기본적으로 하는 방법은 뭔가요, 여러분? 당연히 기본적으로는 대입과 가간법이 있죠. 그러니까 가간법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뭐 이렇게 있을 때 둘이 빼고 더하라는 겁니다. 그거 얘기하는 거고 대입은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얘는 x는 2y 플러스 1 해가지고 여기다가 x에다가 대입해서 계산하는 이런 방법 얘기하는 거예요. 넘어갈게요. 자, 2차 부등식의 풀이 이것도 똑같아요. 자, 2차 부등식도요. 2차 방정식이랑 그냥 똑같은 애입니다. 뭐만 추가됐을 뿐이야. 그냥 부등만 추가됐을 뿐이에요. 그냥 그 0보다 크다,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것만 추가된 거예요. 그럼 얘도 각각 뭐라고 해석해야 돼? 무조건 y는으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방정식이나 부등식이냐 무조건. 자, 그래서 어떤 게 더 크냐? 자, 뭐가 더 크다고 돼 있어요? 지금 2차 함수가 더 크다고 돼 있어요. 2차 함수가 더 크다고 돼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다. 2차 함수가 큰데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다. 여기 밑에 이제 나와 있네요. 자,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y는 0이 얘잖아요. 그죠? y는 2차 함수가 얘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게 더 크다라고 되어 있을 때 우리가 2차 함수가 더 큰 거야. 왼쪽 오른쪽 중에 왼쪽이 더 큰 거야. 그럼 2차 함수가 크니까 2차 함수가 큰 쪽은 어디예요? 이쪽인 거 아니에요. 이쪽. 그지? 이 부분인데 크니까 여기는 포함하지 않겠죠. 그쵸? 근데 우리가 그걸 봤을 때 항상 여기서 뭐 해보는 거야? x의 범위를 보는 거야. x가 어떻게 되나? 여기 나와 있는 x값의 범위라고. 그지? 그럼 x값의 범위가 어떻게 되냐는 당연히 세로선을 그어서 얘가 뭐다? x가 두근이라고 하면 여기 알파다. 얘가 x가 뭐다? 베타다 해서 알파보다는 작고 베타보다는 큰 쪽에 위치하죠. 그래서 x가 알파보다는 작거나 베타보다는 큰 쪽에 위치한다 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래쪽을 본다. 그러면 이 아래쪽을 본다.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2차 함수가 아래에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x는 알파보다 x는 베타보다 그 사이에 있다. 그래서 알파, 베타 사이에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갈게요. 우리가 2차 부등식의 풀이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두근을 알파라고 베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두근이 이거의 두근이에요. 얘의 두근. 이 2차 방정식의 두근이에요. 얘가 x가 알파 또는 베타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두근을 놨을 때 결국 두근의 식을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쵸? 우리 앞에서 봤으니까 두근 가지고 식을 이렇게 세워주고 그게 0보다 크다라고 하면 얘도 마찬가지로 얘가 알파고 베타니까 알파보단 작고 베타보단 크다 이런 식으로 다 만들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요거 패턴 다시 한 번만 보면 우리가 지금 그래프로만 설명을 했는데 얘가 0보다 크면 왼쪽으로 악으로 벌리고 있으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작은 것보다 작거나 큰 것보다 크다. 정확하게 작은 것보다 작거나 큰 것보다 크다. 얘는 작은 것과 큰 것 사이에 있다. 그러니까 사이에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두근 사이에 있다. 자,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이 해가 이렇게 되는데 결국 중요한 건 이것도 결국 근이랑 관련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이랑 관련돼 있다는 거야. 우리가 그냥 여기서 두근을 구해놓고 얘가 0보다 크다 하면은 그냥 작은 것보다 작거나 큰 것보다 크다. 작은 근보다 작거나 큰 근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된다. 그 다음에 뭐 판별식이 0인 거,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경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를 외울 건가? 이거 외우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해석하는 겁니다. 자, 이거 해석은요, 여러분. 이거를 예,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냐면 이거 외우는 거 아닙니다. 그냥 해석이에요, 해석. 당연히 해석이에요. 자,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생각을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뭐 요거를 봤다고요. 이거. 자, 이거 1번을 봤다고 하면 우리가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 0보다 크다인데 기본적으로 이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은 그냥 그리세요. 어떻게 그리냐? 완전 제곱식 이용하면 돼요. 첫 번째는 완전 제곱식. 자, 완전 제곱식을 어떻게 이용하냐라고 했을 때 무슨 글씨가 너무 날아가죠? 쏘리. 완전 제곱식. 원래 날아가는 것 같았네요. 미안합니다. 자, 들어갑시다. 우리가 완전 제곱식을 들어갔을 때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건 우리가 절반의 제곱이죠. 얘 절반의 제곱이 얘가 되는 건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 조금 더 편하게 하려면 이거 x차수 하나 낮춰서 x로 만들고 얘는 x차수 낮춰서 그냥 상수 없는 상태로 상수로 만들고요. 이거를 절반 2를 절반으로 해서 플러스 1 해가지고 전체 제곱만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방법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뭐 예를 들어서 이거 봅시다. 그러면 얘는 완전 제곱식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x에다가 여기 차수 하나 낮춰서 x, 차수 하나 낮춰서 없어지고 여기는 마이너스 절반 7 해서 제곱만 해주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얘는 x 플러스 1의 제곱이 0보다 크다잖아. 그치? 그러면요. 이건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첫 번째 방법. 우리가 실수의 제곱이다. 실수의 제곱이 0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실수의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요. 이거 항상 중요한 거죠. 근데 얘는 0보다 크다니까 결국 뭐야? x가 이 제곱의 안이 0인 것만 제외하고 다 되는 거죠. 따라서 x가 뭐 마이너스 1이 아닌 모든 실수.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또 두 번째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래프로 보는 겁니다. 이거를. 완전 제곱식을 했던 건 그래프로 볼 거예요. 그래프. 자, 우리가 그래프를 어떻게 볼 거냐? 이거 그래프 어떻게 그리냐라고 했을 때는 각각 뭐를 취해야 돼요? 당연히 y를 취해야 돼요. y를 각각 취하고 이 y는 x 플러스 1의 제곱이라고 하면 당연히 몇 콤마 몇 마이너스 1, 0을 중심으로 하는 거죠.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0이니까요.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 0을 중심으로 하니까 축이 대략 뭐 이쪽에 있겠죠.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 어떻게 된다? 우리가 마이너스 1, 그러니까 x가 마이너스 1을 제외하고는 다 어때요?
y는 0. 결국 x축보다 y는 0이죠. x축보다 어때요? 항상 위에 있잖아. 그치? 그래서 이 마이너스 1일 때만 제외하고 다 되니까 마이너스 1일 때만 제외하고 다 위에 있으니까 결국 x는 마이너스 1을 제외한 모든 실수가 된다. 자, 이게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 방법이고요. 그러니까 완전 제곱식과 그래프를 이용한 거죠. 정확히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이용할 방식은 판별식입니다. 판별을 하는 거예요. 판별. 내가 이 위치 관계가 얘가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렇게 접해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접해 있는지는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걸 어떻게 생각하냐? D 써주면 되죠. 자, D는 얘는 2니까 짝수죠. 짝수 판별식 한번 써봅시다. D 4분의 D라고 표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표기됐을 때 어떻게 한다? 2 절반이니까 1 제곱 마이너스 2 절반의 제곱 그러면 1이죠. 곱하기 어이구 미안합니다. 다시 이 절반의 제곱에다가 AC를 곱해야 되죠. 그렇죠? 그럼 AC는 그냥 1이다. 그래서 얘는 0이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얘는 관계가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관계가 되니까 그러면 0보다 큰 y는 0보다 큰 게 뭐가 있을까 했을 때 x가 1 마이너스 1 제외하고는 다 된다. 제외 다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2차 부등식은 이런 식으로 다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판별식이 0보다 작게 나왔어. 작게 나왔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지? 그럼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A가 음수면 뭐 A가 음수일 수도 있겠죠. 그럼 A가 음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거는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맨 위에 A가 0보다 크다고 이제 가정이 돼 있기 때문에 A가 0보다 작으면 또 다르겠죠. 그럼 A가 0보다 크면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이걸 보면 0보다 커요. 어떤 게? 우리가 판별식했을 때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얘는 D가 0보다 작게 나와야 돼요. 요 값이 0보다 크다는 거는. 그래서 2차 함수가 x축보다 어떻게 된다? 항상 크다. 그건 어떻게 된다? 판별식이 0보다 작을 때인 거예요. 판별식이 0보다 작을 때 해가 모든 실수를 갖는다. 자,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넘어갈게요. 그래서 부등식 작성도 마찬가지로 해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 자, 여러분들 이거 지금 계속 뭐 지수함수나 로그함수 때 부등식 방정식 많이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익혀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도 두근의 합, 두근의 곱을 이렇게 써줄 수 있다. 그래서 두 근만으로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이창이 미정계수일 때, 자, 요거 좀 강조할게요. 자, 이창이 미정계수일 때, 요거는요, 우리가 뭐 부등식, 뭐 2차 부등식이든 2차 방정식이든, 그러니까 방정식이든 부등식이든요, 항상 이게 맨 첫 번째 최고차항이 미정계수야. 최고차항. 그러니까 최고차항이 미정계수다. 그러니까 2창일 거예요. 대부분. 2창, 최고차항이 미정계수일 때. 미정계수는 정해지지 않은 미가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정해지지 않은 계수. 예를 들어서 이 21번 보면 A가 정해지지 않았죠. 그러니까 얘는 기본적인 어떤 방향성이 어떻게 돼야 되냐? A가 0이 아닐 때 생각을 해봐야 돼요. A가 0이 아닐 때는 어떻게 되는 거야? 기본적으로 얘는 2차 방정식, 2차 부등식이 아니에요. 2차 부등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A의 0, 다시 할게요. A가 0일 때를 얘기하는 거죠. A가 0일 때는 얘가 0이 되기 때문에 없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2차 부등식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A에 0을 넣어서 예를 들어 생각하면 얘는 0 넣으면 이제 1이겠죠. 그쵸? 그럼 X 그 다음에 0보다 큰 거예요. 자, 그럼 X가 0보다 크다 라고 했을 때 실수 X가 존재하냐? X 존재하죠. 뭐 1도 존재하고 2도 존재하고 루트 2도 존재하고 존재하니까 얘는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X가 0이 가능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건 X가 0일 때 그리고 X가 0이 아닐 때로 나눠주셔야 됩니다. 기본적인 어떤 방향성이. 뭐 할 때? 방정식이나 부등식 풀 때.
그래서 최고차항이 0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이 최고차항 개수가 0이냐, 그리고 0이냐 아니냐로 나눠져야 된다. 라고 판단해주면 된다. 자, 그래서 A가 0이 아닌데 부등식에서 하나 더 생각해야 되죠. 뭐 0보다 커요. 그러면 왼쪽이 0보다 큰지 작은지 생각해야 되니까 우리가 A가 0보다 큰지 A가 0보다 작은지 또 나눠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자, 많은 얘기들을 했죠. 앞에서 좀 굉장히 강조한 부분이 많았는데 여러분들 평행이동부터는 다음 강의로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